그런데 지금 저기 이 불확실성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데 정치인의 그 기본 소명이라는 거는 지금은 응답하고 책임지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나는 네. 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즉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총리가 거기에 논쟁이 있으니까 그건 더 안 한다는 얘기고 그건 특검 얘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절대로 이분이 무슨 뭐 보수의 전사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은 말씀하시는 보수의 게- 전사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리고 아니 근데 이제 진보의 재판관 전사도 임명을 그렇죠. 2026년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2026년까지 그렇게까지는 그런 무리수를 둘 위. 에이, 그런 그 대단한 정도 사람이 감이 아니다. 안 돼. 그렇게 그렇게 훌륭한 뭐 사람은 대단한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있잖아요, 지금 뭔가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약속을 하든 아이, 약속 받을 거 국민의힘에 없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약속을 해요 약속을 이 해. 와중에. 국민의힘이 있겠죠. 아 근데 이 얘기 이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일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탄핵을 몰아붙일 텐데 나라를 위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죄송하다 잘 해결하겠다라고 말해라. 방송에 나가거나 기자들을 만나서도 이런 사실을 적극 설득하라라고 지침을 그 재판관 임명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재판관 임명 할 수 없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 소원을 우리가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유권해서 그걸 내렸는데 헌법소원 내면 시간만 끄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 끄는 게 그래서 전략이 시간 끄는 게 전략인 걸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드러내 버렸지.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다 바보야. 알아도 그분 원래 끌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분이 전략을 예?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의 주가 문제가 아니라 예. 일단 끌어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아니 거잖아요. 아니 답은 오래 안 걸려요. 시간을 오래 안 걸려요. 끌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예를 들어서 마세요. 헌법 소원을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힘으로서도 제가 볼 때 아마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비대위원장 취임식에 맞춰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되 우리는 그러나 탄핵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련의 그런 나름대로 스탠스를 이제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힘으로 하겠어요? 강압으로 하겠어요? 네. 법치 국가인 만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례가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계엄 선포를 하고 탄핵이 된 마당에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당의 이제 그 전략 자문단장을 맡고 있어서 내가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대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그걸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그 사람을 또 탄핵을 하고 예를 들어 노종면 의원 얘기 들어 5명을 다 탄핵을 해. 그럼 되는 일은 없이 정부만 무너지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일을, 신뢰도 무너지죠. 그런 일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타켓이 이제 갑자기 잘못은 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태도를 가지고 또 국민들이 또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압박과 회유와 타협이라는 게 적절히 혼재되었을 때 이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렇게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해라 안 하니까 좀 당장 딜레마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양이 구겨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지자들이 속타는 것과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도부의 지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좀 경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양반의 평소 기질로 보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없는 사람인데 버티는 걸 보면 네. 이게 무슨 땅꿍꿍이가 있나? 이제 제가 그래서 저같이 점잖은 사람도 탄핵해야 되겠네라는 주장을 하는 거가 네. 그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제가 경고를 보내는 건데 이 양반 아까 말씀드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볼 때 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예. 헌법재판관 임명은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본회의를 통과 안 했잖아요.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네.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니,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니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뭘 국민의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은? 내가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네. 이게 환율 더 오르게 더 그게 떨어지고 문제지, 앞으로 사실. 보니까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 네, 네. 예?
지금 무슨 정치에 그렇게 속사정이 많습니까? 검찰은 무슨 속사정이 많고 관료 정치가 어떻고 뭐 저기 검사 인원이 적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이 불확실성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데 정치인의 그 기본 소명이라는 거는 지금은 응답하고 책임지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나는 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즉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총리가 거기에 논쟁이 있으니까 그건 더 안 한다는 얘기고 그건 특검 얘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가족이 인질범으로 잡혀 있지 않은 이상 저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보면 그분이 개헌 당시부터 해가지고 개헌 그 이튿날 대통령 4일날 만나러 가서도 아무 수습책도 얘기 못. 네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뭐 공동으로 뭐 수습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솔루션도 못 내놨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도대체 뭔 일을 했느냐. 개헌 뭐 못 막았다 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지만 그 다음에라도 보세요. 20일간 한 총리가 단 한 번이라도 뭐 국정에 어떤 그 책임을 지거나 솔루션을 냈거나 뭔가 좀 국민의 응답에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그리고 곧 할 거라 그랬는데 네. 지난 20일간 그 골든 타임을 너무 많이 놓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탄핵하는 게 맞다. 아니 탄핵도 그렇고 예. 이것도 뭔가 하면 민주당도 더 빨랐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이 저 내란 세력들한테 일종의 어떤 시간을 갖고 허용하는 듯한 식으로 전국이 흘러가 가지고 모처럼 응원봉으로 그 국민들이 명예혁명을 했는데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반혁명의 시기입니다. 그걸 다시 뒤집어 엎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모습을 보였으면 그냥 끌어내리는 게 맞다. 어제 그 하루를 늦춘 게 치명적 실수 패착이다. 같아요. 예. 그럼 지금이라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원한대로 갔어야 되고 예. 이미 한덕수 저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또 다른 이유로 지연 사유를 냅니다. 뭐 언젠간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로 네네. 우리가 지금 뭐 이 사태를 인내하라고요? 국민들한테 그런 거 이해해 달라고 우리가 아니 말할 수 언젠가 있냐, 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는. 아니라 네, 이런 네, 거예요. 네.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임명하라고 압박할 수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통과도 안 시켜놓고서 왜 안 했다고 탄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통과시켜. 그러고서 임명 하나 안 하는 보고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하면 돼요. 근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통과도 안 시켜놓고 임명 안 했다고 탄핵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안 할 게 분명해 보인다. 아니, 안 할 게 분명해도 네. 안 한 다음에 그 책임을 묻는 거지. 안 할까봐 탄핵한다.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저기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나는 즉각 그 헌법의 책무를 수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 논란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아니, 정확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조각이 돼야지 아무리 해도 기분 나쁘다고 막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네. 저는 탄핵하자는 입장이에요. 지금 내란 특검을 안 받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그런데 네. 지금 날짜를 빨리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바로 인준을 안 하면 그때 탄핵을 하는 것이지 할지 안 할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검 안 받은 건 탄핵 사유는 돼요. 됩니다. 네. 아니,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거부권 행사를 아직 안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논리적인- 있어야 네. 그 행위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는 거지. 네. 안 할까봐 탄핵을 한다 하고 그냥 탄핵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아니 잠깐만. 네네. 그럴 수가 여기서 있어요.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꾸 총리한테 우리가 공을 넘겨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권한대행이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무지 우리가 그 사람들어 권한대행들어 해주세요. 이걸 할 필요 할 있는 것도 거냐 아니다. 말 거냐 사실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근데 거기에 오늘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나요? 한대행은 오늘?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네. 근데 지금 저기 24일 날 한덕수 대행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거 저기 저 봐가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얘기는 그 자체가 탄핵 사유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예. 그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떠드는 이게 것은 저기 뭐 뭐라고 자기 떠드- 의문데. 뭐라고 떠드는 건 자유예요. 아니 행위에 이제 대해서 국회에서 네, 네, 통과되는 알겠습니다, 걸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자,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제 네, 봐야 맞는 알겠습니다. 말이죠. 그 절차 국민의- 이후에 탄핵을 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들어가서 일단 통과는 시킬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의회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놓고 고도의 통치 행위라 그러면서 법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법에는 전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시키고 지금 헌재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한국인의 문화 심리로 볼 때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정치적 노력의 소진도 필요하고 법적인 논리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그 차분해질 필요는 있어요. 네.